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트캠퍼스에서 엑셀을 강의하게 된 엑셀러 김영석입니다. 네, 저는 엑셀로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엑셀의 기능을 충분히 다루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엑셀과 좀 더 친해지실 수 있도록 저는 긴 시간을 함께 할 거고요. 저를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제가 원하는 내용을 엑셀로 구현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구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엑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가지고요.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를 엑셀로 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제 예제는 항상 이렇게 메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꼭 강의를 보지 않더라도 메모에서 모르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맨 처음 이런 창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에 대한 이름부터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앞에서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우셨을 거지만 저희는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거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엑셀을 켜게 되면 이런 창을 만나실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식 입력줄과 이름 상자 그리고 시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옆에 셀을 참조해 온 다음에 이 셀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C2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사실 하지만 이 앞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참조한 셀은 C2 셀, 그냥 C2 셀이 아니고 01-데이터 구분 입력이라는 통합 문서에 시트1이라는 시트의 C2 셀입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데이터 구분 입력이라는 통합 문서가 있는 앞에 파일 경로까지 포함이 된 위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C2라고 불러오신다면 사실 이 앞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트에 보고 있는 통합 문서에 라는 내용이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리 시트에 A2 셀이다 라고 참조를 해오면 앞에 이렇게 정리 시트라고 경로명이 써지는 거죠. 다른 통합 문서를 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통합 문서명이 써지게 될 거고요. 이 통합 문서의 정리 시트의 A2이다 라고 여러분이 다른 엑셀 파일의 값도 참조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온 값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여러 가지의 엑셀 파일을 통합해서 큰 데이터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엑셀은 빅데이터를 다루기엔 그렇게 적절한 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파워쿼리라는 기능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파워쿼리를 쓰시려면 항상 내가 지금 참조해오는 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네, 이런 잔소리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엑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람이 결국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을 하는 것처럼 이런 숫자가 있을 거고요. 혹은 이런 글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딱 보시면 비교가 되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정렬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이 숫자로 알아먹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왼쪽에 정렬했다라는 건 엑셀이 왼쪽에 글자로 알아먹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엑셀은 숫자와 글자 중에 숫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글자는 할 수 없는 걸 숫자는 2가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2가지는 첫 번째는 연산입니다. 1 더하기 2는 가능하지만 김 더하기 형은 가능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 비교입니다. 3은 1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은 형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코딩을 할 줄 아신다면 아스키 코드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엑셀 안에서는 텍스트끼리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엑셀에서는 숫자를 글자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별 매출을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보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제가 임의의 값을 가지고 매출을 채워 보겠습니다.
네, 어떤 함수를 쓰는지는 사실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과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표는 월별 매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셀에게 이 표를 그대로 알려주고 상반기 매출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부 다 더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이 범위를 잡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다른 곳에 있거나 혹은 열려져 있지 않은 다른 파일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상반기라는 기준은 제가 엑셀에게 알려주고 엑셀이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키려면 엑셀에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란 텍스트를 하나하나 알려주셔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같다, 다르다밖에 비교를 못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입력하고 매출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1부터 12까지의 숫자는 표시 형식을 바꿉니다. 보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른쪽에 입력한 것은 엑셀이 숫자로 알아먹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겠네요. 역시나 이 부분을 전부 가운데 정렬을 시킨다면 보이는 건 완벽하게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력된 것들은 숫자이기 때문에 엑셀에게 같은 일을 시킬 때 상반기 매출의 합계라고 하면 6보다 작은 것을 더해라 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엑셀이 제가 내리는 명령을 알아먹기에 한결 쉬워지는 거죠. 1월부터 6월까지의 텍스트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과 6보다 작은 걸 다 더해라 라고 시키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거니까요. 해서 저희는 앞으로 대부분의 셀 값을 항상 숫자로 입력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텍스트가 아니라 항상 숫자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퍼스트로피를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입력한 것들 중에 숫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입력한 것들은 제가 다른 셀에 무언가 내용을 입력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셀들을 엑셀에서는 상수라고 부릅니다. 네, 다른 셀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셀들에 의해서 내용이 바뀔 수 있거나 혹은 연산 결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셀들, 그러니까 상수의 반대 개념입니다. 저희는 학창 시절에 상수의 반대로 변수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 결과나 다른 셀에 의해서 값들이 바뀔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변수 대신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로 내가 맨날 깨져서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수식이 되겠죠. 수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꼴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다른 셀을 참조해 오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3 곱하기 5는 15다 라고 해서 이 엑셀이 나한테 15를 보여줬는데 저는 여기서 15를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엑셀은 수식의 결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꼴 뒤에 제가 쓴 내용을 항상 보여주긴 하겠지만 엑셀은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서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3 곱하기 5를 시키니까 15를 보여주긴 하는데 나는 그 15인지는 몰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엑셀에서 15를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조하는 셀을 이런 식으로 참조해 와서 곱하기 3 한 결과를 보여줘 라고 했습니다. C4에 있는 셀 값에 3을 곱한 결과를 보여줘.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9가 나오지만 제가 9를 검색한다고 해서 엑셀은 찾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엑셀에서 상수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크게 여러분이 입력하는 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수냐 수식이냐 해서 우리한테 보이는 결과는 상수든 수식이든 그 결과인 숫자나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식의 결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다루는 함수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지나가죠. 네, 수식은 이꼴로 시작을 하고 다른 셀을 참조해오든 연산의 결과든 그 결과를 모르며 결국 우리한테 보이는 건 숫자나 텍스트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셀을 보셨을 때 그 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상수냐 수식이냐를 먼저 구별합니다. 다른 셀에 의해서 값이 바뀔 수 있는지 여부겠지만 가장 쉬운 건 앞에 이꼴이 있냐 없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냐 텍스트냐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입력한 것들은 상수의 결과가 숫자인 것, 상수의 결과가 텍스트인 것, 수식의 결과가 숫자인 것, 수식의 결과가 텍스트인 것, 이런 식으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0과 5라는 상수이자 결과가 숫자인 셀을 입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수식의 결과가 숫자인 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제가 이 0을 표시하는 방법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네, 표시하는 방법을 바꿨더니 여기에 있는 두 셀이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 셀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데이터를 다루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사실 그 데이터가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에서 우리가 전처리라고 부르는 부분을 70%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엑셀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엑셀로 협업하는 그 대상, 많은 분들, 동료, 상사, 후배 분들은 엑셀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입력하는 형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입력해 오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데이터의 형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0이 5로 보이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틀린 데이터이기에 여러분이 정제를 해 주셔야겠죠. 잠시 딴 길로 샜고요.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시트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상수나 수식의 결과가 숫자나 텍스트가 되었는데 이 숫자나 텍스트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거쳐서 보여주는구나. 이 셀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줄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는 셀 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0을 5로 보이게 해라 라는 서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식을 거치지 않은 원래 들어있는 셀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수식 입력줄에는 원래 셀 내용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0이라는 상수였던 거고 이 셀에 들어있는 내용은 B3 곱하기 2라는 수식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수식, 여기에 써 있는 수식은 셀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이 결과인 숫자나 텍스트가 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셀도 서식을 바꿔서 5로 보였을 경우에 이것만 보고는 이의 원래 셀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아내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셀 서식을 더더욱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셀이 원래 들어있는 내용이 상수냐 수식이냐, 그 결과가 숫자냐 텍스트냐, 그리고 어떤 포장지를 거쳤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셀을 하나를 봤을 때 셀 내용과 그 결과인 셀 값과 셀 서식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룰 줄 아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